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존버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마루님, 존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시원하게 네, 얘기해 주세요. 땡 버틴다라고 해서 네. 상당히 오래 긴 시간 동안 버티고 버티면 승리한다 이제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존중하며 버티긴 줄 알았는데 다른 뜻이 있나 봐요. 네, 반대입니다. 네. 막 버티는 거예요. 그냥. 네. 막 버티는 건데 그러면 코인 대통령님, 존버는 승리한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그걸 생각합니다. 정말요? 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다가 참을성 많은 사람 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어준다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은 아니더라도 코인 시장만큼은 존버는 승리한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 무작정 존버를 하다 보면 많이 멘탈이 흔들립니다. 사실 멘탈을 잡아보겠다고 명상을 하다 보면 코인 생각이 더 많이 나고요. 이런 장 속에서 존버를 잘할 수 있는 힘, 저희 같이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과 실시간 방송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특별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락장 속에서 멘탈 잡는 방법, 대책까지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야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또 이제 시장이 이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이렇게 막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칼날도 잡지 마시고 떨어진 칼날은 땅에 박혀있는 칼을 뽑아 들어야지 떨어지고 있는 거 잡았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매수도 이제 좀 괜찮겠다 싶은 것에 이제 소액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시장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마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존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존버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상승을 위한 홀딩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단계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나왔었고 또 결국에는 코인이 승리를 했었고 앞으로의 코인의 가능성 무궁무진합니다. 저희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좀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이런 힘든 시장 같이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버가 아닌 상승 전 홀딩이다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코인 이슈 흑과 백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건가요? 요즘은 악재랄 게 또 많이 없어가지고 항상 제가 가지고 오면 악재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다고 좋은 이슈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유입 물량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2015년 4월 이후로 최저치를 좀 찍었다. 이런 이슈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이었습니다. 1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소로 비트코인 유입량이 굉장히 이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좀 이제 지표가 좀 나왔고 이제 올해죠. 12월 6일에는 거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유입량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최저치를 좀 찍었는데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유입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악재일까? 아니면 또 어떤 호재적인 부분으로 또 작용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좀 이제 중의적인 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비트코인의 유입량,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량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소로 비트코인의 유입이 줄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개인 지갑에서 그다음에 거래소로 유입을 안 시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매도를 하지 않고 내 개인 지갑에 그냥 보유를 하고 있겠다. 추가적인 물량의 출현은 없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2012년 올해죠. 2021년 12월 6일 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까지 유입량이 최대치였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미 많은 코인들이 거래소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공포지수가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공포지수가 21까지 떨어지면서 공포에서 극단적 공포로 돌아섰다, 전환됐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극단적인 공포 어떤 거였습니까? 매수보다는 매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 공포가 생겨난 것이고 그렇게 돼서 그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의 유입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러면 매도가 안 나오겠네가 아니라 이미 매도가 다 진행이 됐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아서 매도가 진행이 됐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에 대한 초집중 공세를 좀 보였다라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에서 기관 투자자의 물량으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 끝났고 더 이상 이제 매도 물량이 유입량이 이제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횡보가 진행이 되겠죠. 횡보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사놓은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래는 없을 것이고 트랜잭션 자체도 굉장히 급감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죽어있는 코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루에 그냥 1% 내외로 계속 움직인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요. 자, 그렇게 한다면 죽어있는 코인을 볼 수 있겠고 지지라인대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횡보는 상승 후 횡보, 그 다음에 하락 후 횡보겠죠. 하락 후 횡보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뭐 어떠한 좀 숨을 불어넣지 못하고 봄바람도 불지 못하고 그냥 이제 아이스 에이지가 좀 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래량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들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승한 다음에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시작이 되겠죠. 자, 지금 현재는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이 아니고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매수에 조금 더 유의를 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이 줄어들었다는 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 심리지표가 공포지수였다가 오늘자를 기준으로 극단적인 공포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인데 좀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아이스에이지가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시장입니다.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하신 악재는 어떤 건가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점들을 좀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래소 유입이 지금 최소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고 또 이제 불안해하신 게 오늘부터 내일까지 14, 15일 있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달러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내려간다.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씩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확산이 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는 또 처음으로 오미크론을 통해서 처음 사망한 환자가 나오면서 오미크론도 심각하다. 이거를 그냥 단순 감기처럼 쉽게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극심한 또 공포 장세를 연출을 시켰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오미크론이 강하게 확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 안에서 이제는 공포가 좀 크다 보니까 위험 자산보다는 이제 안정 자산, 전통 금융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건 맞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해지 수단으로서 경제의 악화, 비트코인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에
때문에 코인들이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로 보면은 오미크론과 현재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그냥 무조건 급락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암호화폐도 일시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가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모든 시장이 위축돼서 내려갔다가 코인만 먼저 단독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뭐 코인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테이퍼링입니다. 자, 14일, 15일부터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에서 이제 원래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FOMC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안에서 이게 왜 화두가 되냐? 바로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의 투자자들이 좀 위축 심리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 다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사실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테이퍼링은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만 만약에 테이퍼링이 진행했을 때 진짜 전통금융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위험 투자 주식이라든지 코인의 가치가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한낱 브레이크에 불과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우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시티은행에서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죠. 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 자,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엇인가 진행했을 때 어떤 성과를 보냐면 중장기적인 국채 수익률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10년물짜리가 있고 20년물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자, 1년짜리에서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이 그닥 상관이 없다. 그런데 10년짜리에서 기대 수익률이 2.5%인데 만약에 1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3%로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비율을 이 국채 수익률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티은행에서 보고한 분석 결과 자, 10년물의 경우 이번 테이퍼링을 진행하더라도 많게 잡아도 수익률이 2.3%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걸 낮춘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지수, 기대 인상률은 2.8%, 즉 10년물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테이퍼링은 결국엔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전통 자산보다는 중장기적인 가치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쪽으로 다시 자금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티은행도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테이퍼링 정말 경제가 모두 다 무너지고 있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지만 결국에 코인을 배제하고 앞으로의 경제를 논할 수는 없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냉전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말 많은 나라들이 서로 지금 외교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의 금리를 올리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실패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 또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이 끝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금 또 코인 대통령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거래소에 유입량이 적다. 이거는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반대로 보면 유출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래소에 들어오는 돈은 적어요. 이거는 분명히 악재가 많습니다. 그만큼 유입이 되지 않고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데 자, 대신에 거래소에서 유출이 많이 된다. 어디로 유출이 많이 되냐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 개인 지갑으로 넣어놓는 유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물량이 사상 최저다. 가장 적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있는 코인들을 개인 지갑에 내놓으면서 유출을 시킬까? 자, 지금 현재 최근 몇 주 동안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개인 지갑으로 흘러갔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호들러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호들러는 뭡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비트코인, 흔히 이야기하는 존버,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호들러라고 합니다. 호들러의 지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단기적인 악재는 지속적으로 되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악재 이렇게 풀어드린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보면서 같이 잘 이겨내자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호재 뉴스에서 더 좋은 호재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있는 시장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실시간 무료 방송과 교육 영상들을 볼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오늘 특별 방송으로 하락장 속에서 힘든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책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호재들이 재미있는 호재가 많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호재 어떤 건가요? 오늘의 호재는 조금 저도 이제 좀 놀란 그런 호재인데 이거 보다가 보다가 좀 봤는데 이런 호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호재가 있느냐? 자, 더 샌드박스에서 이제 래퍼분이죠. 쿤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데 우리나라 래퍼죠. 쿤타님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내년 1분기에 티켓을 팝니다. NFT화된 티켓을 판매를 할 예정이고 그 티켓을 소지하고 있을 때 쿤타님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그 콘서트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를 볼 수 있는 티켓을 NFT 형태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이제 쿤타님과 또 더불어서 또 이제 스컬님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라인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재들이 어떻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자, 우선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NFT. 자, NFT는 잘 모르셔도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이제 뭐 20대 초중반 혹은 후반에 자녀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시라면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메타버스 책 읽으라고. 자, 그렇다면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굉장히 유망 있는 뭐 이제 앞으로의 경제를 조금 이제 어떤 주도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하겠다. 내년 1분기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티켓도 판매를 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이런 어떤 그 팬데믹 현상이 또 일어났고 그다음에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는 보고 싶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또 이제 이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또 발맞춰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또 어느 정도 또 작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 암호화폐 기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메타버스와 NFT 기술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경제 전반적인 큰 호재로서 다가와주면서 암호화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페이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밀크도 그렇고 이 실생활에 계속 쓰이려고 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코인들도 그렇지 못한 코인이 거의 뭐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인데 그래도 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TV 광고도 나와주면서 뭐 페이콘 결제도 하고 뭐 등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실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코인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뭐 이런 코인들을 또 이제 뭐 보시다 보면은 뭐 중간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신일 골드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기였죠. 신일 골드 코인은 뭐 이제 보물선 코인이라고 해서 뭐 보물선을 인양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뭐 받고 뭐 부담 분배를 받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실생활에 쓰이는 코인이 아니라 그냥 허울 좋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섞어서 코인을 판매하려고 했던 그냥 그런 거였고, 이런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들과의 어떤 협약들이죠. 파트너십들. 뭐 밀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야놀자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CU랑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좀 그런 이제 대형 기업들의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는 이 대형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 그다음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뭐 이제 결제가 되고 그다음에 TV 광고를 통해서 어떤 그 좀 활력소를 좀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재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었을 때 이 코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뚜렷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코인들은 어떤 재단에 대한 어떠한 그 신뢰성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백서는 나와 있는데 그 백서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코인 시장에서는 투자가 살짝 머뭇거려지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뛰어 올라가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막 매수하시고 그러다가 손실 보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호재들이 있는 것으로 뭐 따라가라. 이런 호재가 있으면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이런 관련된 코인들,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코인들이 또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샌드박스가 이제 더 샌드박스 코리아를 설립을 하면서 국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NFT 기술로 NFT 티켓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NFT에 관련된 어떤 코인들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쇼미더머니 탑4에 올라갔던 쿤타와 협력한다 이런 재밌는 소식 또 와닿는 소식 한번 짚어봤고요.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하신 호재 많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쿤타 노래 잘하는데 호재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슈는요. 그 방금 전에 제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미국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네. 건데 이제 그것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채굴 수를 앞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그 지금 중국의 단속으로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 뉴스를 호재로 가지고 왔냐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코인 시장이 급락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었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 바로 중국이 중국 안에서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쫓아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막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급락이 있은 이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이런 것처럼 지금의 악재, 지금의 하락이 결국엔 나중에 올라간다라는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자, 중국의 단속 여파에서 지금 전면 회복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한 그 연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해시레이트 가격이 엄청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5개월 만에 그 위로 윗돌면서 지금 113%나 상승을 했다. 지난 5월에 중국에 쫓겨난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채굴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럴 때 채굴 열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라인이 바닥 라인이고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채굴자들이 지금 열심히 또 채굴하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중국에서 이제 채굴업자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냐? 과연 채굴업자들이 갈 데가 있느냐? 채굴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자, 어디로 과연 갈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바로 미국이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이미 블록체인 시장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달러의 가치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도 진행하는 거고 뭐도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원래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달러로 따라가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자체를 미국이 좀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리고 더 이제는 친암호화폐적으로 채굴업자도 받고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가들도 받고 하면서 좀 진행시키지 않을까.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악재 쪽에서 말씀을 드릴까라고 했었는데 바로 후오비 거래소라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이 후오비 거래소에서 중국의 그 거래를 오늘부터 전면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것 또한 악재로 작용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중국은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후오비에서도 중국의 거래소 간 거래는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모두 다 매도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장외 거래 시장부터 무너져야 되는데 자, 이런 거래소가 거래를 안 한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악재로 작용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짜깁기의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은 지금도 오늘도 왜 과연 중국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중국은 원래 금지였는데 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시켜 줄까?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왜 미국에 대한 채굴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조금씩 중국에서 미국으로 암호화폐의 성질을 좀 바꿔놓고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힘들고 연말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시레이트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 중국의 영향력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점 줄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호재와 악재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우리 골드문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하락장 속에서 힘든 분들을 위한 대책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